뭐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거 알고 있었지만 국영수 잘해서 유학 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가서 엘리트 되나요? 리더가 되나요? 아니죠. 미국 사람 밑에서 일하잖아요. 항상. 네. 그 차이가 국가 간의 차이, 국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인문고전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인문고전 독서는 왕과 명문 귀족 가문의 독서예요. 원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평민한테 인문고전 읽히면 귀족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미국에서도 흑인한테 인문고전 읽히고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네.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 쌍놈이 읽으면 양반한테 맞아 죽죠. 항상 원래 그랬어요. 그냥 여기는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한 것들은 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 게 사립학교, 공립학교인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알면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인문고전 독서교육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은, 자,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굉장히 대단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의 칼 비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응아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막 울고 뭐 우리 애가 바보예요 막 이러면서 우니까 남편인 칼비테가 와이프를 다독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애를 천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후 15일이 됐을 때부터 인문고전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생후 15일이. 인문고전 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8살이 됐을 때부터 스스로 인문고전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전응화했던 칼비테가 아버지의 헌신적인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16살에 법학 박사 학위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독일 최고의 대학에서.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법학 교수가 됐어요. 16살에. 그리고 80살 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대의 천재로 칭송을 받으면서 전 유럽을 돌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천재가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바로 칼비테의 교육입니다. 칼비테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서교육, 지혜교육은 인문고전 독서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칼비테가 책을 썼어요. 뭐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런 식의 책을 썼는데 이상하게 이게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중이 접할 수 없는 책이 돼버린 거야. 나오자마자. 특이하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누군가의 어떤 음모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책을 발견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견을 했어요. 전율을 느끼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수가 그 레오 위너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이 교수가 칼비테의 책을 읽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냐면 나는 앞으로 나에게서 태어날 자녀들은 다 천재가 될 것이다. 왜,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천재를 만드는 교육 비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요. 자기 아들과 딸에게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시키죠. 시켜서 그 아들 로버트 위너가 14살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대학 다 다니고 뭐 다른 대학 뭐 기젠 대학인가 한 다니고 또 하버드 대학교 다니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14살 때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인공두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를 했습니다. 예, 20세기의 일이죠.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레오 위너 교수의 다른 자녀들, 딸들도 10대 초중반에 하버드 대학과 거의 동급의 대학에 다 입학해서 당대 천재로서 이름을 날렸다라는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보이스 사이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윌리엄 사이디스인데 11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
갖고 12살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 100명을 앉혀놓고 논문 발표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오늘 충격받았다. 미라클, 뭐 지적 충격을 받았다. 내가 새로운 세계를 오늘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고전 독서 물론 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 무조건 어떻게 시킨다고 다 천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막 되게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결과만 말씀드린 건데 이걸 또 무조건 착각해가지고 뭐 오늘부터 막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 보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가죠. 생각해보세요. 본인들한테 회사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또 직장 상사가 숙제 내줘. 집에 가서 논어 읽어. 베껴 쓰고 2시간씩 하루에. 그러면 그 회사 다니겠어요? 스트레스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레오 이너나 그 보이스 사이디스의 자녀들은 천재가 되긴 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천재를 키웠어요. 두 사람이 다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칼비테는 달라요. 칼비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랬는지 오직 그 인격적으로 사랑과 기도로 훈육을 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애가 읽기 싫어하면 안 읽혀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읽히고 항상 무조건 애한테 기쁨과 행복의 상태에서 독서 교육을 시켜서 칼비테 주니어는 전혀 정신적 어떤 질환 없이 행복한 천재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차이를 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책에다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이런 교육을 다 책을 쓰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뭐 인문고전 독서교육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막 영재교육, 천재교육 말은 많은데 뭐 안 나오고 영재나 천재는 되게 답답했는데 어쨌든 그 인문고전 독서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영재교육 좋지만 그 다 제가 보기엔 너무 수박 겉핥기식 영재교육이에요. 천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문고전 다 독서 교육가고 인문고전을 집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문고전 독서가 빠진 영재교육이나 다른 천재교육이 무슨